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 소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 구독자들은 모르는 사람보단 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 영상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죠. 왜? 저랑 안면 있는 지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 되지. 뭐하러 영상을 올려요, 그쵸?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시위 촬영을 함으로써 구독자 30명을 찍었고, 구독자 30명을 찍음으로써 지인보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위해 소개 영상을 하나 올릴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 본명은 서영기고요. 단점과 장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일단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섬세함도 그와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섬세함이 부족함으로써 얻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이거 파워포인트 제작 당시 생각이 안 나서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손해봐도 저는 딱히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딱히 관심이 없거든요. 어쩌면 그런 의식 때문에 제 섬세함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것은 제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데요. 게으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소개 영상도 하루면 될 것을 3일 동안 질질 끌었어요. 이 부분은 철저히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S리버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예외 상황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 싸움할 때입니다. 싸움할 때 왜 집중력 안 떨어지냐? 당연한 겁니다. 싸움할 때 딴 생각하면 처맞습니다. 전 맞고 싶지 않거든요, 최대한. 그리고 남자라서 그런지 지면 또 자존심이 상해요. 왜? 저는 소중하니까요. 예, 뭐 개소리였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주로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이 용기를 내는 일이 뭐 번지 점프나 아니면 뭐 공포의 집 잘 드나드는 이런 용기가 아니고요. 제 말하는 용기 이런 겁니다. 과거 일제감정기 때는 독립운동, 군부 독재 시절 때는 민주화운동.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용기들의 대표 사례들인데요. 오늘날 필요한 용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필요한 용기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 잘못을 혼자 말할 줄 아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공식적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페미니즘을 규탄하는 일이 용기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 엑시스 마이콜이란 분이죠. 저희 파워포인트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근데 마제님 최근에는 페미 비판을 중단하셔서 그분이 좀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은 원래 게임 스트리머고 그리고 지쳤는데 뭐 이해해줘야죠. 넘어갑시다. 하여튼 왜 페미니즘 규탄이 공개적으로 얼굴 까면서 규탄이 용기 있는 일이냐? 오늘날 여성계가 하는 일은 군부 독재 시절 하던 짓거리들과 똑같고 힘이 그때 수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페미니스트들입니다. 한 분은 여성부 장관이고 한 분은 윤김지영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분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박정희 전두환. 근데 이런 제가 마제처럼 아무도 말하지 못한 잘못을 혼자 말할 줄 아는 용기를 냈었냐고요? 네, 저는 정확히 마제처럼 페미를 비판했었습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페미처럼. 이 부분이죠.
여기가 제가 그거 해화역 시위 촬영 편집한 영상이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예외인 상황이냐? 이 두 상황은 중요하니까. 제 몸도 소중하고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그때는 안 떨어지죠. 제 생각인데 제가 집중력을 평상시 떨어진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쭉 갖고 있던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진 않네요. 아무튼 단점 말했으니 이제부터 제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팸이랑 싸우다 보니 논리적 사고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팸이랑 싸워보세요. 논리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혐오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팸이랑 싸우다 보니 정신력도 엄청 세졌습니다. 물론 팸이랑 싸우기 전에도 좋았다는 평이 있었어요. 정신력 하나는 서영기지 이런 말을 주변에서 했어요. 물론 제가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히키코모리요 지금.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 용감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일을 일부러 못하는 트로짓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대충 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무의식적으로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집중력만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집중력이 떨어짐으로써 평상시에 다른 이들보다 무능하거나 일 처리가 느려도 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 저는 뚜렷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결국 저 같은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가 아니구나. 지금도 필요할 겁니다. 왜? 페미는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자, 나중에 페미니즘이 왜 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난 용감하다는 자부심 하나로 죽고 사는 저에게 2018년 7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청와대에서 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 변경에 대한 답변을 단 달입니다. 그때 청와대의 기가 막힌 답변에 전 크게 분노했고 우리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각하께서는 남성들을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전 천안에 어느 곳에 있는 사범학교 특교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임용고시를 쳐서 들어간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여초 집단의 페미니즘이 판치는 곳입니다. 실제로 현재 출판되는 도덕 교과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페미 교사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교사랍시고 설치는 페미니스트 한 명쯤은 동료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회에서 제가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필요한 용기는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자가 용자라고. 전 그런 남성 혐오 사상을 심는 쓰레기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자가 그런 현실을 보고 참으면 안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사가 오히려 학생을 악하게 선동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페미 교사를 만날 때마다 팩폭으로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없애려 들겠죠? 근데 마침 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이 변경됐네? 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 변경이 뭐냐고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역고소하면
본인이 받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역고소 당한 사람은 2차 가해 우려된다는 개소리 하면서 수사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수사받지 않는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무고죄로 실형을 당할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때 증언만 일정하고 뚜렷하면 고소당한 사람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골 때리는 사회죠?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페미는 절 어떻게 할까요?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만들어서 절 고소할 겁니다. 저는 유죄를 받던 무죄를 받던 교사로서의 생명은 거기서 끝날 거고요. 조용히 살면 된다고요? 그럼 지난날 제가 굳게 믿고 지켜왔던 원칙과 신념들을 고작 교사직 하나 얻었다고 바꾸란 말입니까? 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싶지 않네요. 교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양심을 버린 순간 그건 교사가 아닌 담탱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 페미니즘의 광기가 멈추지 않는 한 교직사회에 들어갈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 헬조선 탈출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어쨌든 위험하거든요. 전 남자니까요. 심지어 제 남동생 중 한 분은 한 분이 아니라 한 명은 실제로 헬조선 탈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도피성 대책일 뿐이죠. 그리고 이 또한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제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 길을 갈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인가? 좀 많이 비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페미니스트들과 싸워서 한국에서 축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은 멀고 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 있을지 또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아무튼 페미니스트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 우선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은 후에 페미니즘의 실체와 민낯을 공개함으로써 페미니즘이 이 땅에서 없애야겠다는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실제로 전 연령은 아니지만 20대 남성들한테는 페미니즘을 축출해야 된다는 공감을 이미 모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20대 지지율의 하락이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지지율이 물론 56%도 아직 너무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대 남성은 더 이상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축출에 대한 꿈은 아예 개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아무튼 사람을 모아 이 땅에서 페미니즘 없애야겠다는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알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 지지 기반으로 페미니스트와 싸우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독자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30명을 뭘 할 수 있냐고 주변에서 묻더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연예인이나 타 플랫폼에서 이미 인지도를 쌓으신 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처음부터 많은 구독자를 모읍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린 법이죠. 앞으로 불편한 용기가 뭐냐? 해화역 남성 혐오 시위죠? 그리고 당당 위에 유죄 추정 규탄 시위 촬영은 당연히 할 예정이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된 집회 촬영을 빠짐없이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페미니즘 및 여성가족부와 제도적인 면에서 남성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그 현실을 비판하는 영상이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제도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인식차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더치페이. 왜냐고요? 더치페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굳이 따질 내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광기의 시대를 끝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리버였습니다.